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오포자이 디오브 3블럭, 4블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센트리체가 당해에서 완판되었죠. 여기도 당해 마감될 겁니다. 지금 경기도 광주 시세가 많이 올라서 주변 시세 대비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가점이 낮은 분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두 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3블럭, 4블럭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5월 20일 어제 나왔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동일하게 31일 날 받고요. 1순위 접수는 그 다음 날. 당첨자 발표는 4블럭이 하루 앞섭니다. 그 다음 날 3블럭이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입주 예정은 24년 2월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급 내용을 보면 둘 다 한 450세대 정도 됩니다. 둘이 합치면 900세대로 대단지죠. 그리고 여기 경기도 광주는 조정 대상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없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줄 수가 있죠. 재당첨 제한은 7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원래는 광주에 거주하기만 했어도 당해 조건이 충족이 됐었는데 이제 1년 이상이라는 거주 요건이 그 센트리체부터 붙기 시작했죠. 예비 입주자는 3배수 모집하고 가점 낮은 분들을 위한 추천 물량은 8호 이하에 25%, 8호 초과에는 70%가 있습니다. 자, 중도금 대출 50%까지 실행 가능하고 계약금은 10%만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나올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주택형을 보면 여기 주택 타입이 정말 많네요. 62 타입 있고 69 타입 있고 74 타입, 82 타입, 그리고 84 타입이 주력이고 92 타입, 104 타입이 있습니다. 104 타입은 펜트하우스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는 비싸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양 물량들은 대략 평당 1,5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84 타입 기준에서 한 5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발코니 약 장비가 정말 비싸게 나왔어요. 하지만 이래도 여기 완판될 겁니다. 그리고 4블럭도 주택형이 비슷한데 조금 더 잘게 쪼개졌죠. 여기 펜트하우스도 평당 분양가는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자, 나머지는 평당 분양가 평균을 계산하면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이렇게 주택형이 잘게 쪼개져 있으면 이 청약 전략만 잘 세워도 가점 낮으신 분들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이 정말 낮으신 분들은 이 추천 물량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고요.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보면 62 타입 분양가를 4억 정도로 잡고 84 타입 분양가를 5억 5천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둘 다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중도금 10%는 거의 연체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입주 시기까지 필요한 자금은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되겠죠. 입주할 때 필요 자금은 입주 시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여긴 5억 5천으로 잡고 84 타입은 8억으로 잡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실행했을 때 62 타입에서 필요한 금액은 1억 2,500만 원이고요. 84 타입에서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전세 시세가 이때 가서 4억이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하나도 없죠. 84 타입 전세 시세를 5억 정도로 예상을 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으셔서 이 자금 계획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지금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생각보다는 큰 자금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몇 천만 원의 자금을 가지고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이 청약의 가장 큰 장점이죠. 다음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보면 이제 공급이 좀 많다가 19년, 20년도엔 좀 떨어지고 21년도에도 수요에 못 미치다가 22년부터는 공급이 조금 많아집니다. 하지만 24년에는 아예 없고요. 오포자의 디오브가 24년 2월에 입주이기 때문에 이때 전세 맞추기는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경기도 광주시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월별로 보셔도 상승하고 있고 연도별로 보셔도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수는 한 38만 명 정도 되고요.
경기도 광주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례 3동선이 발표가 됐습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추진은 될 겁니다. 이러면 반대로 위례분들이 조금 아쉽죠. 이분들이 이 위신선을 만들려고 교통분담금을 1,400만 원씩 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위신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삼동역이 연결이 된 거죠. 위신선은 경전철이에요. 3량짜리고 270석밖에 안 됩니다. 그 작은 경전철이 이 삼동역부터 출발하게 되면 위례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지죠. 교통분담금은 위례에서 냈는데 이 삼동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위례분들이 반발이 심한 겁니다. 어쨌든 위례랑 삼동이랑 이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서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위례 신사선이랑 위례 삼동선의 예상 노선도를 보면 이 광주 삼동을 거쳐서 위례 중앙역을 지나서 신사까지 갑니다. 자, 서울의 주요한 곳들은 다 지나가고 있죠. 이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경기 광주한테는 정말 큰 호재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교산에서 토지 보상 받으신 분들이 경기도 광주랑 용인 쪽에 땅을 엄청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판교가 발전할수록 이 판교 배후 도시로서도 집값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고요. 여기 경기 광주가 뭐 시골이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경기 광주는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센트리치 할 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센트리치 입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위쪽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좀 더 입지에 대해서 보자면 이 경기도 광주는 판교의 배후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판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기도 간접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경기도 광주 내에서도 태전지구, 그 밑에 있는 고산지구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이라서 총 13,0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오포 I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22년 개통 예정인데 여기가 개통되고 나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죠. 서하남 IC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여기 3블럭이 좋을지 4블럭이 좋을지, 이게 비슷한 입지긴 하지만 이 4블럭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기도 조금 더 가깝고요. 아무래도 3블럭보다는 4블럭의 인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어차피 4블럭이 당첨자 발표일이 하루 더 빨라요. 4블럭 떨어지면 4블럭하고 3블럭 모두 넣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보다 뒤에는 오포자이 2차가 계획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주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4블럭 위치가 여기죠. 3블럭이 여기고 4블럭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이 있는 물량들을 보면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랑 센트리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금 분양권 상태라서 이따가 호가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경쟁률은 상당했었죠. 자, 위쪽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힐스테이트 태전, 여기를 보면 25평 기준에서 5억 중반쯤에 거래가 됐었죠. 2017년도 10월에 입주한 곳입니다. 34평도 한번 볼게요. 34평이 최근에 거래된 게 7억인데 이게 1월 30일에 거래됐죠. 이거보다는 더 뒤에 거래된 걸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태전 7블럭을 보면 34평 기준에서 7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이것도 2월 말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자, 24평은 5억 2천 정도의 최근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옆 단지를 또 보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전 2차 11블럭. 여기 34평 거래된 게 작년밖에 없네요. 25평 거래된 거는 3월 달에 5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실거래가는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최근에 거래된 매물이었기 때문에 최근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포 더샵 센트럴 포레의 호가를 보면 자, 84타입 기준으로 볼게요. 최근에 나와 있는 매물이 7억 5천, 저층은 한 7억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윗단지의 호가를 보면 여기도 84타입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8억에 나와 있죠. 8억에 한 2개 정도, 매물이 한 2개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 시세는 지금 5억 5천에 하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여기 9블럭은 매물 자체가 너무 없네요. 자, 11단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매해놓고 84 타입. 가장 낮은 가격이 8억부터 8억 2천에 형성이 되어 있죠. 전세 가격은 4억 5천에 딱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평짜리는 저렴한 거는 5억 4천부터 비싼 거는 6억 1천만 원까지 나와 있어요. 실거래가랑 호가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84 타입이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7억에서 7억 5천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59 타입은 5억 이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소한 안전마진이 84 타입은 2억 이상이고 59 타입은 1억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안전마진이 깔려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청약을 넣어 보셔도 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뒤에는 산으로 덮여 있고 앞에는 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향을 보면 대부분 남향, 남서향, 남동향으로 꽝이 없는 향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가까이에 있고 주변에 녹지도 많고 근린공원도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 꼭대기층에는 펜트하우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게 테라스 물량이거나 아니면 발코니가 있는 물량들입니다. 4블럭도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블럭도 맨 위에는 펜트하우스 물량이 있고 포켓 테라스, 테라스, 오픈 발코니 물량이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이 평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A타입만 한번 볼게요. 자, 62 A타입을 보면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와 있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빠져 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일부 세대에서는 이렇게 테라스가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69 A타입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베이 판상형으로 62 A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여기도 일부 세대에서는 오픈 발코니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74 A타입. 74 A타입을 보면 4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에 복도에 팬트리가 없는 대신 알파룸이 크게 들어가고요. 안방 안에 서재로 쓸 수 있는 베타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드레스룸도 작게 있고요. 역시 자이답게 평면도가 정말 잘 나왔죠. 다음으로 82 타입 보겠습니다. 82 타입도 알파룸하고 베타룸이 들어가 있네요. 일부 세대에는 오픈 발코니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84 A 타입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잘 나왔죠. 4베이 판상형에 알파룸이 아닌 여긴 침실 4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방에 베타룸이 또 있고요. 다음으로 92 A 타입. 여기도 4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왔습니다. 거의 전반적으로 A 타입은 4베이 판상형에서 가장 잘 뽑은 구조로 나와 있네요. 마지막으로 104 펜트하우스 타입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테라스가 정말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포자이 3블럭, 4블럭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은 꼭 한번 청약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